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서 또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면서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봤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현 시점에서 물러날 리도 없고 또 자신의 철학을 포기하지도 않을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이 전술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말이죠. 현재의 토트넘 선수단의 장점을 극대화할 방법은 분명 있습니다. 여러 고민을 해본 끝에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투톱으로 배치하고 부실한 수비 라인은 3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생각해봤는데요. 특히 이 방안은 인버티드 풀백이라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난 시즌에 혁신적으로 도입했고 성과를 냈으나 지금 그 파회법이 나오면서 공수 양면에 걸쳐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전술을 보완하고 또 활용하면서도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올 여름 이적 시장에 토트넘이 영입한 공격수들 모두의 능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선 포메이션을 그려봤습니다. 최전방 솔랑키 선수가 투톱 중에 오른쪽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고 손흥민 선수는 왼쪽에서 살짝 아래쪽으로 배치되는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3톱을 구성해 왔지만 이번에 영입된 오른쪽 윙어 오도베르는 양발을 두루 잘 쓰지만 오른발잡이로서 본인의 최대 역량이 드러났던 것은 손흥민 선수가 위치한 왼쪽이긴 했거든요. 그러나 이 선수의 최적의 포지션은 스와진 스트라이커, 공격형 미드필더, 중앙 역할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자리를 맡을 수 있는 또 다른 선수인 데얀 쿨루셉스키 역시 측면에 배치됐을 때는 속도의 문제, 템포의 문제가 따라왔고 지난 시즌 후반기 그리고 이번 프리시즌 기간 동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은 중앙 지역인데 최전방에 뛸 때는 가짜 9번으로서 버텨주고 연기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또 침투 움직임에서도 또 패스를 연결하는 과정 속의 각도 역시 중앙 지역으로 왔을 때 더 날카로웠어요. 즉 오도베르와 클루셉스키를 모두 이 10번 공격수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메디슨을 10번으로 쓰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현재 토트넘 구성원 미드필드 라인 안에서 전체적으로 패스를 뿌려주고 전환 패스를 해주고 좋은 후방 빌드업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메디슨이거든요. 지금 확실하게 믿을 만한 6번 미드필더, 후방의 플레이메이커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 전반기에도 토트넘의 공격 전개 과정에서 메디슨이 밑으로 내려와서 8번 내지 6번의 역할을 하면서 경기가 잘 풀렸던 것들, 특히 상대팀 선수들이 메디슨을 봉쇄하기 위해 강하게 파울을 가하고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메디슨이 그나마 6번 자리까지 내려가면 상대의 압박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메디슨의 이 패스 능력을 살리면서 때로는 또 올라가서 가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결국 3톱을 나란히 세우는 게 아니라 손흥민, 솔랑키, 오도베르를 비대칭 3톱과 가깝게 움직여 놓고 오도베르 선수가 결국에는 이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오른쪽 사이드로 빠져 움직이기도 하고 솔랑키도 오른쪽 사이드로 빠질 수가 있고 혹은 손흥민, 솔랑키가 교차해 움직일 수도 있고 손흥민 선수가 오도베르의 위치로 내려올 수도 있고 오도베르가 손흥민 선수의 위치로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유연한 역삼각형 형태의 비대칭 3톱을 가동한다면 실질적으로는 3-4-1-2로 볼 수 있는 1의 자리에 자유도를 주면서 경기 공격 전술과 패턴을 다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 현 시점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또한 제한시키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나란히 선 3톱 형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솔랑키가 중앙 또 오도베르든 존슨이든 클루셉스키든 어떤 선수든 오른쪽 사이드로 가게 되고 반대편 왼쪽 사이드로 손흥민 선수가 가게 되는데 우도기가 인버티드 풀백으로 오버래핑에 들어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버티드 안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메디슨까지도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더욱 손흥민 선수가 왼쪽 사이드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고립될 수밖에 없고 보조자 역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손흥민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 안쪽으로 들어가고 또 중앙 지역 우측까지도 넘어갈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사이드에 붙어있는 시간보다는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간과 여유와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의 전술 상황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가장 즐겨서 플레이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우도기든 메디슨이든 누구든지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를 사이드로 배치하는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야기한 것처럼 손흥민 선수의 공격 역량과 팀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기는커녕 손흥민 선수가 압박을 위한 체력은 더 덜 쓸 수 있겠지만 슈팅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본인이 왜 지금 손흥민 선수가 원하는 대로 이 위치에서 슈팅을 못하는가를 고민하기 전에 그 구조가 왜 이렇게 잘못됐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되어야 오도베르가 오른쪽으로 비켜준다거나 솔랑키가 앞에서 수비를 끌어준다거나
하거나 우도기가 오버래핑을 하더라도 왼쪽 하프 스페이스 앞쪽에 있더라도 그 뒤에서 손흥민 선수가 지금 개막전에서 메디슨이 슈팅을 시도하고 패스를 시도했던 그 위치 왼쪽 하프 스페이스 한 칸 밑에더라도 게임에 풀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우도기는 사이드로 벌려주고 메디슨을 뒤로 끌어내려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메디슨의 장점도 활용하고 우도기의 힘과 피지컬과 오버래핑 능력도 활용하는 겁니다. 우도기가 인버티드 풀백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긴 했지만 본인도 토트넘에 와서 처음 맡아본 역할이라고 했어요. 우도기 선수도 왼쪽 윙백으로 유명했던 이탈리아 세리아의 유망주였습니다. 사이드 플레이가 되는 선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 변화를 통해서 충분히 나머지 선수들의 장점도 활용하면서 손흥민 선수도 잘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포로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로메로가 그 뒤를 커버해 줄 때 수비적인 문제를 좀 상쇄할 수가 있고 포로 선수가 인버티드 풀백으로 들어와 준다면 우도기와 포로가 둘 다 안 들어오고 우도기는 사이드에 머무르면서 포로가 안쪽으로 들어와 주면 메디슨 외에 포로라는 중앙 지역에 패스를 잘 뿌려줄 수 있는 조율사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오도베르가 공미 위치에서 실질적으로 미드필더라기보다는 포워드에 가까운 플레이메이커라기보다는 사이드 플레이를 겸하는 이선 공격수 처진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활동을 할 경우 미드필드의 패스 줄기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원래 그 자리를 메디슨이 차지해 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수비 숫자를 늘리면서 미드필드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포로가 인버티드 풀백으로 뛰게 되면 사이드 플레이를 오도베르나 존슨이 할 수 있고 또 사르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유사시에 사이드 플레이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사르에게 부족한 이 패스 조율 능력을 포로가 맡아준다면 메디슨과 포로가 후방에서 좋은 패스를 뿌려주고 전환해주고 또 공격 지원 패스를 해주는 상황이 될 경우 공격은 충분히 잘 풀릴 수가 있다. 우도기가 공격에 가담할 때 숫자적인 문제가 채워지고 또 이런 상태에서는 3백 수비가 굳이 공격 상황에서는 뒤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왼쪽 센터백으로 기용한 판더펜 선수도 지난 시즌 후반기 특히 우도기가 부상일 때 왼쪽 풀백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고 실제로 왼쪽 풀백으로 커리어상 독일 시절에도 뛴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더펜 선수가 공격 상황에서 전진해주면서 왼쪽 사이드를 맡아주거나 혹은 우도기가 벌려있을 때 오히려 판더펜이 인버티드 풀백처럼 안쪽으로 들어와서 손흥민 선수 위치로 올라가주는 이런 가담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공격의 다변화가 가능한 가운데 동선 배분이 가능한 가운데 굉장히 많은 숫자를 전진시키고 라인이 높은 상태에서의 토트넘이 수비 커버를 잘하기 위해서는 수비 3명이 뒤에 필요합니다. 풀백 뒷공간 특히 인버티드 풀백으로 우도기나 포로가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사이드 뒷공간을 커버하기 위해 내려와야 하는 거리가 많고 또 이 커버를 위한 속도와 타이밍이 쉽지 않은데 반더벤과 로메로가 기본적으로 3백 형태에서 우도기와 포로의 뒤를 커버하고 있다면 라인을 끌어올리고 많은 숫자가 전진해 있다고 하더라도 커버할 수 있는 거리가 좁혀지고 숫자가 충분해지는 거예요. 왜냐?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원볼란치로 두던 자리에 드라고신이나 그레이처럼 높이가 있고 전문 센터백인 드라고신을 두거나 혹은 빌드업이 되면서도 역시 높이가 있고 또 3백 형태에서는 충분히 자신이 수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이번 프리시즌 기간에 보여줬던 아치그레이를 둔다면 충분히 후비 커버도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는 공격 지역에서 손흥민 선수의 동선과 능력을 최대화하면서 수비적인 허점도 커버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의 철학을 포기하지 않고 전방 압박을 하면서 많은 선수를 전진시키고 수비 라인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공격 디테일을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면 오도베르가 중앙 2선 공격수로 배치되기 때문에 분명히 오른쪽 사이드 공격이 우려될 수 있어요. 왜냐? 포로 선수가 오른쪽 풀백이지만 인버티드 풀백으로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인데 이것이 바로 말씀드린 그 효과예요. 사르가 오른쪽 미드필드 위치에 가 있는 상태 2명의 미드필드밖에 없는데 메디슨과 사르를 두면 우려되지 않느냐? 사르가 사이드 플레이를 하면서 포로가 인버티드 풀백을 할 때 측면 공격의 폭을 담당해주고 포로가 안으로 들어와서 메디슨과 함께 패스 줄기를 뿌려주고 오도베르가 이 상황에서 사이드로 가면은 또 사르가 안으로 들어오면 되고 또 오도베르가 중앙지에서 공격을 할 때는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손흥민 선수 역시도 사이드 플레이가 가능하고 우도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형태를 봤을 때는 수비 안정성, 피지컬적인 문제, 공격 숫자를 모두 커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드라구신의 속도가 반더벤이나 로메로보다 느리잖아요. 물론 순발력의 문제지 빠르게 뛰어 내려가는 질주 속도 자체는 느린 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인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3명 중에 드라구신을 가장 밑에 3백 중에 가장 밑에 놓고 반더벤과 로메로가 빠르게 뒤를 커버하는 형태 그리고 반더벤과 로메로 특히 로메로 같은 경우에는 수비형 미드필드 위치까지 올라와서 공격 전개 패스나 공격 가담 능력을 이미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드필드 숫자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많은 선수를 전진시키는 토트넘의 경기 형태로 봤을 때는 수비형 미드필드가 있는 형태 반더벤이나 로메로가 충분히 수비형 미드필드로 뛰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드라구신이 아니라 그레이를 이 위치에 놓는다면 반더벤이나 로메로를 제일 밑으로 내리고 그레이를 한 칸 올려서 그레이가 최근 프리시즌에 보여줬던 것처럼 오히려 본인이 아예 미드필드로 가면은 직접 상대 미드필드에 견제를 받다 보니까 힘의 문제나 경화의 문제나 여러 가지 노출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신의 패스 전개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 칸 밑에 내려가서
다른 미드필드 아래의 위치에서 최하단에서 빌드업을 할 때는 그 패스를 좀 더 여유있게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점들은 어떻게 보면은 현재 토트넘이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의 장점들만 잘 끌어낼 수 있는 구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전 교체 카드로 충분히 존슨이나 쿠루세프스키를 투입하면서 사이드 플레이가 가능해요. 말씀드린 오도베르와 손흥민 선수를 중앙지향적으로 쓰는 상황뿐 아니라 빠른 속도감이 필요할 때는 존슨을 교체로 넣어서 오른쪽에서 폭을 만들고 사이드를 파고들게 하고, 또 쿠루세프스키가 메디슨 대신 들어가서 이선 중앙 지역에서 메디슨의 체력적인 문제라든지 패스 줄기의 문제를 커버해줄 수 있고, 또 사르 선수에게 부족한 창의성이나 또 좁은 공간에서의 패스 연결 능력이 메디슨이 쿠루세프스키로 대체됐을 때는 베리발이 들어와서 그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특히 쿠루세프스키와 베리발은 같은 스웨덴 출신으로서 굉장히 합의 체계는 좋고, 또 베리발을 오히려 오른쪽에 놔서 쿠루세프스키가 오른쪽에서 너무 왼발 지향적인 플레이만 하지 않도록, 단조로운 패턴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동선 배분해준다면 그 사이 공간에 포로가 들어와서 또 좋은 긴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토트넘이 후반전에 교체 카드를 쓰면서 다른 패턴의 공격 전개도 가능하다. 또 후반전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공격을 한다면 골이 필요할 상황일 거거든요. 아예 손흥민 솔랑키가 딱 투톱으로 들어가 버리고 존슨이 들어오면 아예 존슨이 사이드 플레이를 하고 우도기가 사이드 플레이를 하면서 4-2-4에 가까운 형태가 구성될 수가 있어요. 이때는 반더벤 선수가 좀 더 전진을 해서 아예 왼쪽 풀백처럼 뛰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면 토트넘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선수들을 더욱더 공격적으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최대한 균형을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수비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드라구신이나 그레이를 3백의 중앙에 배치할 경우 빌드업의 안정성, 배우 커버의 안정성, 반더벤과 로메로의 공격 가담, 반더벤과 로메로의 속도를 모두 활용하면서 뛸 수 있고, 메디슨이 또 생각보다 수비 가담을 열심히 해주는 선수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메디슨을 10번 자리가 아닌 8번 내지 6번 자리에 아예 둬버리면 사실 3백을 구축했기 때문에 6번이 아니라 2명의 8번이 있는 형태가 되는데, 메디슨이 수비를 내려올 때 드라구신이나 그레이의 앞을 커버하게 되니까 본인이 조금 늦어도 그 앞도 충분히 숫자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커버가 되는 거예요. 또 포로가 인버티드 풀백으로 뛰다가 내려올 때는 센터백이 2명일 때는 뒷공간을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3백 형태라면 본인이 조금 늦게 온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치명적인 실책이 줄어들고, 무엇보다 포로가 상대의 크로스패스에 대한 공중볼 처리가 안 되는데 3백을 두면 로메로가 보통은 포로가 커버할 그 자리를 맡게 되기 때문에 그 위험까지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로메로 같은 경우도 이미 이탈리아 시절에도 3백의 오른쪽에서 가장 좋은 능력을 보여줬고, 또 본인의 전진성과 또 본인의 조금은 이제 과감한 수비력이 3백일 때 더 빛날 수 있거든요. 이런 형태는 수비적으로 분명히 토트넘의 문제를 많이 상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레이 선수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뭐 꼭 3백을 쓰지 않고 미드필드 숫자를 유지하면서 4백을 쓰더라도 이 방안, 이런 형태의 경기는 가능하긴 합니다. 공격 지역만 3톱을 2톱 형태, 오도베르를 처진 공격수로 쓰는 형태로만 놔도 지금 말씀드린 전술 구현이 가능한데, 다만 그럴 경우에는 두 센터백 앞을 커버하는 선수가 분명히 다시 영입이 돼야 됩니다. 비수마 선수는 이 자리에서 뛸 때 수비적으로 좀 아쉬운 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공격으로 공을 끌고 올라갈 때 활약은 좋지만 이 포진에서는 오도베르가 그 끌고 올라간 투톱의 뒷자리를 커버해주기 때문에, 게다가 사르가 사이드 공격을 나갈 경우에는 중원의 숫자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비수마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수비 커버에 문제가 더 크게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전술을 쓴다면 비수마를 공격적으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벤탄쿠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해낼 수 있지만 역시 이 많이 뛰쳐 올라가는 형태인데다가 피지컬적으로 이제 수비 센터백 역할을 겸해주긴 어려워요. 게다가 지금 뭐 머리 부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컨디션인지까지도 불투명하단 말이죠. 여기에 그레이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를 혼자 맡기기에는 아직 어리고 조금 체력적으로도 피지컬적으로도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볼란치 자리를 확실하게 채워줄 수 있는 즉시 전력감, 좀 완성된 선수를 제대로 데려올 수 있다면, 그렇다면 3백을 쓰지 않고도 수비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공격 전개력과 중원 장악력까지 좀 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선수를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토트넘이 이 자리에 선수를 찾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가진 선수들만으로도 이 자리에 드라구신과 그레이를 두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메디슨을 6번 미드필드에 가깝게 쓰는 방안이라면 여러모로 전방에서 손흥민 선수의 자유도, 미드필드 지역에서의 패스 정밀도, 그리고 수비라인의 안정성까지 모두 가져올 수 있다.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를 투톱 형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메디슨이 그만 올라오고 6번과 8번 역할을 하게 만들고 새로운 10번을 둬야 한다. 이것이 제 생각이고요. 또 오른쪽 몇잘 라인 사르 자리, 이 자리에 조금 더 좋은 또 공격성과 사이드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가 오게 된다면 그것도 괜찮다. 그 자리에 선수가 보강되면서 오히려 메디슨과 벤탄쿠르, 그레이 이런 선수들이 좀 뒤를 커버해주는 조금 2명의 8번 역할로도 갈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선수를 찾을 경우에 수비 안정성보다
미드필드보다는 두 센터백 앞을 채울 수 있는 묵직한 미드필드가 있다면 좀 전성기의 카세미르라든지 뭐 마스케라노 같은 그런 선수들이 온다면 좋지 않을까. 저는 코너 갤러거도 충분히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가는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분명히 토트넘이 미드필드의 보강이 필요하고 또 벤탄쿠르의 몸 상태까지 고려했을 때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전술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토트넘이 어떻게 지금의 문제를 좀 개선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가 있다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고, 또 계속해서 한준TV는 토트넘 허스퍼가 손흥민 선수의 전성기를 허비하지 않도록 나아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또 그럴 수 있는 소식들, 유럽 현지의 이야기들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2024-2025 시즌 한국인 유럽파 선수들의 도전과 유럽 축구의 최신 이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